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얼마 전 종영했던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대사 중 일부입니다. 뭔가 후련한데 찝찝해. 분명 내가 이겼는데 왜 졌을 때 느낌인 거지?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이긴 게 분명한데 마음은 왠지 찝찝하고, 반대일 때도 있어요. 내가 졌는데도 마음은 홀가분해진 경험이요. 그래요. 진짜 승패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었다는 얘기죠. 눈으로 보이는 결과로는 승리했지만 내 마음이 불안하면 진 거고요. 또 진 것처럼 보이는 승부였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게 진짜 승리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 한번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황만기 박사님과 교통사고 후유증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한방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차 보험이 된다면서요? 자동차 보험 적용 100%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거의 모든 한방 치료를 본인 부담금 없이 100% 이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불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저는 꼭 좀 오늘 강조하러 나왔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한 10몇 년 전쯤에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이라고 하는 게 개정이 되면서 한방치료 영역도 자동차 보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10년 정도 된 어떤 사실이 되었고요. 침이나 뜸이나 부항 같은 기본적인 치료 이외에 뭐 탕약 처방도 이렇게 한 14일에서 15일 정도 는 기본적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라든지 약침치료, 추나치료도 다 본인 부담금 없이 한의원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사실 자체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돼서 합의 이후에야 내가 그때 그런 권리가 있었었는데 내가 누리질 못했구나, 내가 혜택을 못 받았구나 해서 아쉬워하시거나 안타까워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좀 꼭 좀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좀 전에 제가 탕약 말씀을 드렸었는데 탕약 치료는 일반적으로 고가 치료에 해당이 되는 만큼 이 자동차 이렇게 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나라고 의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일에서 15일은 당연히 받으실 수가 있을 뿐만 아니고,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골절이 됐다, 뼈가 부러진 경우 아니면 금간 경우에도 골절 확진만 되어진 상황이라면 14일에서 15일이 아니고 28일까지 탕약 처방도 본인 부담금 전혀 없이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어떤 교통사고 상해, 좀 전에 MC께서 닥치면 안 되겠다
닥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긴 했지만 닥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왕 당한 상황에서는 한방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거를 이미 좀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교통사고 한두 번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은 또 교통사고 나면 주위에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꼭 한의원 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뭐 공짜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네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이렇게 폭발적으로 자동차 보험 한방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네. 점유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만족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소개를 아마 시켜드릴 것 같은데 국내 그 한방병원에 입원한 입원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했었을 때 한방 그 교통사고 후유증 한방치료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제도적인 보장에다가 네. 만족도도 높으니까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모르고 네. 안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알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모르니까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요거를 꼭 좀 우리 이렇게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강조를 꼭 좀 드려 나왔습니다. 그 탕약 같은 경우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골절이 입었다라고 증명이 되면 28일까지 된다는 게 28일이 됐을 때까지 진단만 받으면 뭐 몇 달치 이렇게가 가능한 건가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탕약 그러니까 얼마 후에 한의원에 방문하는지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고 양방 치료를 보통 받으신 다음에 검사를 받고 입원한 다음에 거동이 가능해진 다음에 한방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28일분 골절에 대해서 탕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지 28일 후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교통사고 나고부터 뭐 28일 이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28일 정도 탕약 보장을 받을 수 보장을 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된 이후에는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합의가 되기 전에는 14일 이거는 기본 보장 일수이고 네. 골절인 경우에는 28일까지 받을 수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보통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유증이 있어서 뭐 자동차 보험을 든 뒤에 뭐 한 방에 뭐 치료를 받으러 갔다라고 했을 때 따로 준비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준비할 거는 자동차 보험 회사 그 담당자의 연락처가 있을 겁니다. 네. 연락처는 바로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네. 사건 접수 번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담당자로부터 이렇게 번호를 받으실 텐데 그것만 한의원에 내원하셨을 때 알려만 주시면 나머지 모든 번거로운 행정 처리는 보험회사하고 한의원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네. 그 우리 보호자분들이나 아니면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에만 집중하시면 되겠다. 빨리 일상생활 복귀에만 집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뭐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면 뭐 사고 번호는 나중에 알려주셔도 돼요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 담당자 연락처가 중요합니다. 네. 교통사고 났을 때 또 본인 부담금이 또 없다고 하니까 이제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뭐 한방 치료가 일반 치료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다른 점은 어떤 걸까요? 양방 치료하고 다른 점.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양방 치료하고 좀 이렇게 구분되는 점, 차별화되는 점, 좀 이렇게 장점이 있는 점은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기능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뭐 뼈가 부러지거나 뭐 대장 출혈이 되거나 응급 수술해야 되거나 그런 중한 사고 말고 경미한 사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가 사실은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후방추돌을 가볍게 당했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약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이 좀 치였다는 정도.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에 갔었을 때 뭐 어디 찢어지지도 않았고 부러지지도 않았고 뭐 신경학적인 문제도 없고 그냥 뭐 뼈에는 문제 없어요. 네. 신경학적으로 문제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면 계속 치료받으러 오세요. 요 정도 말씀을 들으시는데 사실은 요런 상황에서 한방치료가 굉장히 탁월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즉 한방에서는 요런 이제 구조적으로는 사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네. 막 이렇게 못 돌리고 어깨 못 돌리고 목 못 돌리고 계속 많이 피곤해하고 애기들 같은 경우는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이제 구조적으로는 확인 안 되지만 기능적으로 불편한 상황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사람들을.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일상생활 수행하는 거를 좀 이렇게 수행도를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활력도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의학에서는 보통 어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담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어혈지제, 어혈을 내몰아내는 한약이 구어혈지제, 몰아낼 구자를 써가지고, 그리고 치담지대, 담음을 좀 이렇게 배출해주는 그런 처방을 통해서, 그리고 침이나 아니면 약침이나 추나 치료나 이게 틀어진 골반을 좀 바로잡아준다든지 아니면 통증 자체를 완화시켜주고 염증을 좀 해소시켜주는 그런 특별화된 그런 치료법들이 한방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탕약과 더불어서 같이 치료를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은 저는 요 대목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보통 양방치료, 그러니까 검사를 받고 나서 양방에서 퇴원한 다음에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가 아주 많으시거든요. 네. 오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후유증 관리, 후유증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네.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빨리 받을수록 후유증이 최소화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방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그러니까 양방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거동만 어느 정도 가능하시면 근처 한의원, 대한민국의 모든 한의원 상관없습니다. 근처 한의원 방문하셔가지고 자동차보험 접수해가지고 양방과 한방을 같이 복합 병행요법을 이렇게 시행을 받으시는 게 후유증 관리에 훨씬 더 탁월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후유증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교통사고라는 게 이 후유증이라든지 상해 증후군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할 수가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가해자 입장에서는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좀 논란이나 논쟁이 사실은 있거든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럼 실제로 논문이나 이런 과학적 근거로 검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미 검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비기질적, 그러니까 기능적 어떤 손상과 관련되어서 네. 굉장히 이것이 실제적으로 바로는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빠르면 12시간에서 24시간. 그러니까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서부터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거 괜히 갑자기 이렇게 속된 말로 엉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상금을 더 타내려고 이렇게 장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12시간, 짧으면 12시간에서 24시간 이후서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좀 길게는 2주에서 4주, 더 길게는 2-3달 이후서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인데 그게 특히 이제 경추, 그러니까 목뼈와 관련되어서 인대와 관련되어서 근육과 관련되어서 미세한 손상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개내 지연성 출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개내. 머리 안에 출혈이 되는데 당장은 출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어쨌든 손상을 받았는데 아주 미세하게만 출혈이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혈관이 더 이제 많이 찢어지는 상황 때문에 더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병증으로 응급 상황으로도 가는 경우가 바로 직후에가 아니고 다다음 날 아니면 2-4주 후서부터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은 논문으로 많이 검증이 되어 있는데 그 논문 몇 개를, 한방과 관련된 논문 몇 개를 제가 좀 소개시켜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우선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12년도 논문을 보면 교통사고 소아 환자 121예에 대해서 임상적인 고찰한 논문이 있었는데 0세에서 15세 소아청소년 애기들 교통사고 당했었을 때 어떤 병증이 주로 드러나느냐, 그거를 좀 변별을 하는 통계 검증 논문을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0세에서 6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야제증이라고 해가지고 밤에 계속 울어제끼고 밤에 숙면을 못 들고 갑자기 애가 불면증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애기들, 그래서 그런 애기들한테는 한의학적으로 안신지제라고 해서 심리를, 정신을 좀 안정시킨다. 그런 처방을 했었을 때 그거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애기가 밤에만 잠을 계속 못 자는 겁니다. 그렇게 꿈나라로 잘 간 애기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0세에서 6세 애기들한테는 흔히 많이 나타나고 7세에서 15세 사이에 있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른들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경추부 염좌. 그러니까 목이 삐는 거죠. 그러니까 애기들은 그래도 애기들은 좀 탄력적이기 때문에 유연해가지고 오히려 부러지는 경우는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고 염좌,
그러니까 삐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통계적으로 좀 이렇게 드러났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요추부 압박골절에 대한 한방 복합 입원 치료로 호전된 환자와 관련된 그런 후양적 증리 연구도 있고, 그다음에 치골골절. 그러니까 골반뼈 중에 네. 치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치골골절 환자의 골반통을 치료한 그런 논문도 있고, 경추골절 환자의 한방 복합치료 효과를 증례 보고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환자들에 대해서 한의치료 경험의 질적 연구,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환자 만족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네. 근거 이론 접근 방식으로 이렇게 쓰여진 논문이 있는데 네. 어쨌든 과학적 근거는 매우 명백합니다. 환자 만족도도 높고 실제적으로 증상 개선 효과도 뚜렷하고, 그러니까 혹시나 교통사고 상황이 있으시다 그러면 양방치료 후에가 아니고 양방치료와 같이 병행해서 그 권리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건 정말 다양하겠지만 어떤 것들을 얘기하나요? 예,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추부의 손상이 제일 일반적입니다. 경추부 손상, 그리고 근골격계 손상뿐이 아니고 사실은 신경학적 손상도 있는데 그런 큰 교통사고 말고는 신경학적 손상까지는 그렇게 없고, 네. 두 번째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연성 두개뇌출혈이 있습니다. 이건 좀 그러니까 심각해 보여요. 심각합니다. 네. 이거는 당장 없어도 며칠 있다가 아니면 다음 날서부터 아니면 네. 다음 날서부터 갑자기 출혈이 돼가지고 구토하면서 머리 아픈 응급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뇌진탕인가요? 뇌진탕하고는 또 다릅니다. 또 다른가요? 뇌진탕 증후군도 또 따로 있는데 지금 교통사고 후유증 중에서 뇌진탕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뇌가 한번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조직이 이렇게 떼어졌다가 다시 붙는 거예요. 그 충격 때문에. 그러니까 네. 붙은 다음에 찍으면 MRI로 찍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다만 없죠. 기능적으로 이제 계속 머리가 우웅하고 아프고 뭐 소리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메스꺼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신경학적 증후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건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후경부 교감신경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치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치아도 스트레스를. 그렇죠. 치아가 이제 꽉 깨물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제가 방송 중에 저희 사담을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제가 옛날에 한 10여 년 전쯤에 그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그러니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조는 바람에 앞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를 또 치신 거예요. 네. 제가 바깥 경치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치아를 꽉 깨무는 바람에 제 이빨로 제 치아로 제 혀를 깨물어서 혀가 아이고. 찢어져가지고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그 치아 스트레스 증후군 아니면 네.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흔하게 드러날 수 있고, 네. 요추부의 손상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렇게 경추부의 손상이나 염좌, 근골격계 손상이 가장 일반적이고 흔하다. 근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경추부, 그러니까 이렇게 교통사고 나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네, 네.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머리를 이렇게 뒷머리를 잡고 뒷목을 잡고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좀 머리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심리 때문에 예, 그런가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고, 실제적으로 이게 채찍질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경추가 네. 채찍을 이렇게 딱 쳤었을 때 네. 막 휘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한자어로는 편타성 손상이라고 합니다. 채찍 편자를 쓰고 때릴 타자를 써가지고 네. 그 휘플래시 인절이라고 표현하는데, 휘플래시가 이렇게 채찍질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이제 후방 추돌을 당했을 때는 이 전방 추돌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내가 이제 곧 부딪힐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잠깐 생각을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보호성 긴장이 일어나서 좀 덜 다치는데, 네.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에는 내가 예상 없이 그냥 확 당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급 감속이나 급 가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네. 목이 과신전이나 과굴곡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출렁출렁 거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목이 굉장히 많이 삐게 되고 손상을 입기 때문에 채찍질 증후군이라고 할 정도로 이 경추부, 후경추부의 손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방 추돌이 제일 심하게 다치고, 그 다음에 측방 추돌이 두 번째로 다치고, 그다음에 전방 추돌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손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통계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걸 다 당해봤는데 정말요? 말씀 주신 순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한방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한의학적으로는 아까 잠시 언급을 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뭐 구체화
구체화된 네. 어떤 뼈의 손상이나 신경학적 손상이나 그런 손상이 아니고 비기질적, 그러니까 기능적 손상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어혈이나 담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치료 수단과 관련되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반 같은 것도 자주 뒤틀릴 수가 있고 다리 네. 길이도 이제 정상이었다가 불일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추나 치료를 받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염증 반응이 좀 심하다. 네. 그랬을 때는 약침 치료를 아주 많이 하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호침 치료나 또 이제 컴파트먼트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직 간에 그 혈액이 뭉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습관 같은 걸 해가지고 빨리빨리 빼주는 게 회복에 도움이 더 되거든요. 그래서 부항요법이라든지 아니면 뜸요법이라든지 근데 물리요법도 다 보험 적용이 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런 물리요법이나 아니면은 도인 안교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법도 이렇게 한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보험 적용이 되고 탕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적용이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치료법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교통사고 증후군도 있지만 상해 증후군이 또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캐나다의 퀘벡 위원회, 퀘벡 태스크포스에서 정한 명칭인데요. 네. 말 그대로 편타성 손상이라고도 하고 채찍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와드라고 표현합니다. 네. Whiplash Associated Disorder. 그러니까 앞글자 WAD를 따가지고 와드라고 표현하는데 와드, 네. 예, 마치 목이 이제 채찍을 휘두르듯이 한번 이렇게 크게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손상들을 얘기합니다. 보통 한 6가지 손상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경추가 7개지 않습니까? 네. 7개 중에서 특히 잘 손상되는 게 5번, 6번하고 6번, 7번입니다. 그러니까 5번, 6번과 6번, 7번의 편타성 손상.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해 증후군에 해당이 되고요. 네. 네, 경추의 상부 쪽에 복합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추, 아까 제가 5번, 6번, 6번, 7번은 하부 쪽인데 네. 상부 쪽에도 복합체가 같이 이제 손상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복합체 증후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상지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견갑부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치아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TMJ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런 네.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경부,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아픈 그런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후방추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제 강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의학에서는 동의보감에서는 이런 이제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을 3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상초축혈, 그러니까 어혈을 3가지로 나누는 거죠. 네. 위쪽에 상초에 축혈, 어혈이 끼었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드러나는 현상이 갑자기 교통사고 일어난 다음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건 일시적인가요?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경학적으로 진짜 손상이 되면은 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일시적으로 내가 오늘 아침에 했던 거를 잘 기억 못 하는데 내가 원래 안 그랬었는데 내가 총명했었는데 갑자기 일시적으로 그 이제 뇌 흔들림 충격을 받게 되면은 그런 상초 축혈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시험 앞두고 요새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수능 앞두고 교통사고 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인지 능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중초축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소화기 쪽에 문제를 또 내과적으로 야기를 아까 제가 주로 근골격계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내과적으로도 어혈 현상이 일어나면은 소화불량 현상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꺽꺽거리게 되고 변비했다 설사했다 이렇게 교대변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초축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갑자기 아기가 잘 소변을 가리던 애기가 야뇨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이게 생리불순 같은 것도 생겨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하초축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인체의 상중 하부에 따라서 어혈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내과적으로도 네.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일반적인 예후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기준을 좀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반적인 예후를 딱 3가지로 통계적으로 이미 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요 3가지 범주 안에 들어간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의 33%, 3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은 3개월 이내에 거의 증상이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 속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뭐 대부분 그러니까 크게 뭐 걱정하실 건 아니실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다음과 같은 한 60, 70%의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네. 그 60, 70%의 분들 중에서 다시 30%를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뭐냐면 경미한 증상이 뭐 심하진 않은데 네. 괜히 그냥 일상생활 수행하는데 좀 불편한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요 분들이 사실은 심각한 거죠. 경미하지 않은 심각한 손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후를 봤었을 때 교통사고가 난 지 한 3개월 정도 전후가 됐는데 증상이 안 없어지고 있다. 근데 아직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그때쯤 되면 이제 뭐 크게 뭐 어디 출혈이 되거나 신경학적인 손상이 되거나 그런 위중한 어떤 급성기는 지난 상태니까 만성기 치료, 관해기 치료는 한방 치료를 통해서 좀 건설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20, 30대 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거겠지만 특히나 또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뭐 골다공증이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몸 상태가 좀 안 좋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때 또 이제 교통사고가 당하면 골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고민이 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골절과 관련되어서 아까 제가 28일까지 보장을 받으실 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골절이 한번 그러니까 시작이 되면 뼈에 살짝 금 간 거이든 아니면 분쇄골절이라고 해가지고 세 군데 뼈 자체가 세 그룹으로 이렇게 쪼개지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골절의 형태로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더 잘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특히 어르신들, 그다음에 폐경기 이후에 이렇게 중년 여성분들, 네. 이런 분들은 골절 위험도가 교통사고 그러니까 사고를 당했었을 때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골절상에 있어서도 이미 입증된 특허까지 받은 그 접골탕 같은 처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귀나 천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처방이고, 네. 또 골절의 사실은 그 어떤 흐름에 따라서 어떤 단계에는 어떤 처방을 써야 되고 어떤 단계는 어떤 처방을 써야 되고, 이게 좀 단계별로 나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골절은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염증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뼈가 부러지면은 네. 피가 새 나옵니다. 그 네. 피가 새 나온 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혈종을 만들죠. 혈종을 만들고 염증인 반응이 진행되니까 네. 많이 붓고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염증기인데 네. 보통 수주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원기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혈종은 이제 몸에 흡수가 되면서 가골, 가짜뼈, 미성숙뼈가 이렇게 좀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뼈는 아직 안 나오고 네. 가짜 뼈가 이제 쓱 자라가지고 혈종을 없애면서 이제 유합 반응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쓱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복원기, 복원되고 있다. 그게 복원기고, 그것 또한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재형성기죠. 진짜 뼈, 가골이 아니고 진짜 뼈가 골 유합 반응을 통해서 뼈에 채워지는 현상들, 네. 그걸 이제 재형성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재형성기뿐이 아니고 염증기뿐이 아니고 복원기뿐이 아니고 요 단계별로 그 처방하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골절 유합 반응을 잘 유도하고 염증 반응을 좀 소실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입증된, 특허까지 받은 과학적 근거가 명백한 그런 한약 처방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 가시면 한의사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처방들을 통해서 골절 상황에서도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교통사고 당한 거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접골탕 처방 같은 걸 좀 꼭 좀 받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접골탕, 그 탕약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골절이 확증이 됐다 했을 때 28일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합의되기 전까지는. 예. 합의가 되기 전까지. 예. 네,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은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실 텐데, 좀 이렇게 관리하시거나 좀 이렇게 좀 몸을 잘 추스리시면 좋겠다라는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어떤 큰 사고, 스포츠 손상이나 낙상이나, 옛날에는 뭐 교통수단이 뭐 이렇게 크진 않은데 말에서 떨어지거나, 이것도 이제 교통사고에 그렇죠.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랬었을 때 이런 이제 외과적인, 근골격계적인 부분도 부분인데, 네. 마음의 안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심신불교증, 네. 뭐 간비불화증, 그래서 내과적인 조치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런 이제 외과적인 근골격계 질환을 같이 염두에서 치료하는 게 훨씬 더 후유증
후유증을 방지하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렇게 혈류순환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교통사고 당하시는 환자분들한테도 물을 충분히 많이 드시라, 이런 말씀을 섭생법으로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네, 마음의 안정과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을 포함한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전어입니다. 전어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요즘에 또 전어의 철이잖아요. 전어철이죠. 맞습니다. 전어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예, 건강과 관련된 말씀 나누기 전에, 네. 드리기 전에 그 맛과 관련되어서 이런 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간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구박해서 집 나간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전어를 굽는 그 네. 냄새를 맡고서 전어 맛을 못 잊어서 다시 돌아온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올 정도로 맛이 좋다. 네. 또 이 전어 할 때 전자가 돈전자예요. 근데 왜 돈전자를 썼는고 하니 네. 맛이 너무 좋아서 사는 사람이 돈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돈 많이 번다.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생선이다. 그래서 전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전어 이름 자체가 맛있는 생선이네요. 굉장히 맛있는 정말 대명사격인 생선이죠. 그런데 네. 이게 맛만 좋은 게 아니고 영양학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이렇게 건강상에 유익한 점이 있는고 하니 첫 네. 번째는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쌀이 주식인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쌀이 주식이다 보면 필수 아미노산이 좀 부족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전어를 통해서 밥만 드시지 마시고 전어를 통해서 필수 아미노산도 같이 챙기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게 비타민하고 미네랄도 상당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뿐 아니고 피부 건강, 피부를 좀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 가을 전어는 정말 깨가 서말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속담이 어디에서 연원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게 현대 양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네. 봄철에도 전어는 잡히지 않습니까? 네, 네. 봄철 전어와 가을철 전어를 비교를 해봤더니 네. 지질 함량이 딱 3배 차이가 났습니다. 가을 전어가 훨씬 더 지질 함량이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깨가서말, 이게 그 고소한 네, 네. 맛에서 깨가서말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방 함량 자체가 굉장히 높다. 근데 이게 나쁜 지방이 아니고 네.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방인 거죠. 건강에 상당히 유익한 지방인데,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네.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성인병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네. 이 뼈째 먹으면, 전어 네. 이렇게 뼈째 잘 먹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이게 칼슘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갱년기 여성분들, 그리고 뼈가 약한, 뼈가 물러지기 쉬운, 골절상 입기 쉬운 어르신분들, 노인분들도 이 전어를 뼈째 이렇게 좀 씹어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한의학에서는 이 전어를 옛날에 약재로도 좀 썼었어요. 그래서 이 이뇨 성분이 많다. 그러니까 이수 성분. 그러니까 몸 잘 부으시는 분들, 네. 팔다리 무거우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몸을 가볍게 만든다. 그리고 보위정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잘 체하시는 분들, 소음인 분들한테도 전어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근데
다 이렇게 100% 좋은 것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없지 않은데 네. 전어는 이게 잔뼈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어른분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목에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캑캑거릴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리스크가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좀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질 성분이 좀 많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너무 과량, 이렇게 전어가 맛있다고 너무 과량 드시다 보면 이게 약간 오히려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속이 좀 니글니글하고 매슥매슥거리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전어 드실 땐 반드시 적절한 야채하고 적정량만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어 얘기를 하니까 정말 군침이 도는데요. 맞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전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가 150이고요. 네. 나이는 90이에요. 아, 네. 그리고 몸무게가 몸무게가 46이고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황만기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예, 어떤 문제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다름이 아니고요. 예. 손에 관절이 가지고 막 이렇게 좀 삐뚤어지고 막 그냥 아파요. 그냥. 그 손가락 마디마디가 지금 아프시다는 말씀이신 그래가지고, 거죠? 예. 그 혹시 병원, 정형외과나 한의원 가셔서 진찰을 갔었어요.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예. 뭐 손가락 변형까지 있을 정도면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말씀을 혹시 들으셨을까요? 아니면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근데 한 1년 전 그때도 그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쳐놓긴 물에다 손을 담그고 예. 그런 치료도 하고 침도 맞고 했는데요. 침도 맞고 예, 근데 그냥 여전하신 상황이신 것 같네요. 예, 그래요. 근데 요즘은요. 예. 손가락이 막 좀 아프고 근데 손등이 그렇게 막 가렵더라고요. 손등이 가렵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이렇게 못 쥐는 상황이신 건 아니시고요. 예, 손을 쥐려면 아파요. 아프시고. 손이. 그래서 손등이 막 가렵고 그러고 하더니 나는 가렵고. 모기가 물었나 그러고 자꾸 긁고 했거든요. 근데 한쪽이 가라앉은 게 또 한쪽이 또 그렇게 막 가렵더라고. 손등이 그렇게 막 심하게. 손등도 가려우시고. 예. 제가 이게 퇴행성 관절,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90세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목소리는 굉장히 이렇게 젊은 목소리시고 건강하신 목소리이신데 연세는 90세이시니까 아무래도 노화와 연관된 퇴행성 관절염 증상 기본으로 있으실 거는 같고요. 또한 아까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가락 치료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마 파라핀 치료를 의미하셨을 거예요. 그 정형외과에서. 그건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에 많이 쓰이는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파라핀요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도 퇴행성 관절염과 같이 지금 이제 동반된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연세가 이제 들어가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세포뿐이 아니고 내장에 있는 세포들도 다 좀 건조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가을철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왔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세포, 피부 세포 포함해가지고 전체 예. 세포가 좀 건조해지는 계절이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가려움증도 더 좀 드러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이나 양방 치료든 한방 치료든 뭐 치료를 안 받는 것보다는 치료를 받는 게 조금은 낫긴 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 병증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완치시키겠다,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럼 오히려 더 실망이 크니까요. 치료에 대한 회의감만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치료를 받으면은 증상이 더 악화되는 거는 방지할 수가 있어요.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거는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치료의 의미를 생각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뭐 침도 좀 꾸준하게 맞으시고 그다음에 통증이 아주 심할 때는 약침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염증 약침. 그러니까 주사기로 그 관절에다가 아니면은 그 근육에다가 이렇게 약물을 주입하는 침 치료법이 있거든요. 그걸 약침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도 같이 아마 가까운 한의원 가시면 시술을 해 주실 거니까 그걸 좀 같이 병행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관절 질환,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분들의 관절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혈류 순환에 문제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류 순환을 좀 이렇게 적절하게 시행을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당귀차 같은 거를 좀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혈류 순환이 뭐예요? 혈행 순환, 그러니까 피가 잘 흐르도록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한약재가 당귀거든요. 특히 이게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건조한 상황에서도 이게 커버가 돼요. 그래서 어르신께서는 지금 당귀차를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혹시 소화장애가 있으면 근골격계 질환이 더 증폭인자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아프실 상황이기 때문에 소화장애가 혹시 결합되어 있으시다면 생강차 같은 거를 같이 꾸준하게 생강차 그것도 몸도 따뜻해지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당귀차나 생강차를 좀 꾸준하게 드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당귀차란 건 뭘 넣어야 돼요? 당귀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맛이 좀 너무 없다, 씁쓸하다 그러면은 뭐 그냥 뭐 올리고당 같은 거 조금 섞어서 드셔도 뭐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달달하게 해서 드셔도 큰 상관 없으세요. 이게 당귀하고 생강하고요? 당귀하고 생강하고 합쳐서 드셔도 괜찮으시고요. 근데 그러면 이거 선생님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완전히 나을 것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맞다면 그거는 자가면역 병증이거든요. 내 몸의 면역계가 내 몸의 관절을 공격하는 병증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불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치료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의미로 난치성 병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치를 목표로 하기는 좀 어려운 병증이고요. 병의 그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증상 관리를 한다. 통증 관리를 하고 더 심화된 변형을 최대한 막는다. 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도 분명히 결합되어 있을 거라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연세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요 연배가 되면은 퇴행성 관절병증이 없으신 분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관절을 좀 윤택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관절염 한약들도 한의원 가시면 많이 처방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방들도 같이 좀 병행해서 침과 약침과 더불어서 받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의로 가야 되겠네요. 한의원도 가시고 양방도 가시고 이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도 복합 병행요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도 복합 병행요법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절염 치료에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74. 네. 제 몸무게는 52. 네. 키가 52. 네.
키로수는 57 그럽니다. 아, 네. 예. 지금 제 옆에 예. 황만기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작년 6월 달에 아, 예. 양쪽 무릎 수술을 했어요. 양쪽 무릎 수술. 어떤 예, 수술이셨을까요? 그게 뭐라고 했죠? 인공관절. 인공관절 수술하셨군요. 예. 그 작년 6월. 작년 6월 달에 예. 양쪽 다 인공관절 수술하셨고 예. 혹시 뭐 이렇게 종양이라든지 그런 거는 특별히 지금까지 없으셨었고요. 예, 그런 건 없고 통증도 없고 그러는데요. 예. 그 지금도 걷기는 잘 걷는데 이렇게 걷기는 잘 움직이면 좀 걸으시고. 아프기는 해도 예. 뻐근하기는 그거는 잘 걷는데요. 옛날보다는 좀 네. 나으시고. 예. 종아리가 양쪽 종아리가 탕탕 부어가지고 아, 양쪽 어디 종아리가 갔다 탕탕 오면은 부는다. 부어서 양발 목 있잖아요. 거기가 팍 들어가고 아, 예. 그리고 또 이제 발은 괜찮아요. 예. 안 부어요. 안 부은데 오른쪽 그 엄지 발가락 바로 옆에 발가락 예. 하나 있잖아. 그거 찢으면 너무 아파갖고 힘들어요. 딛고 다니기가. 아,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예. 좀 이게 무릎을 수술을 한 거는 내가 참겠는데 예. 이 종아리 붓는 거는 탄탄히 부어가지고 그거를 어디로 가서 왜 그러는지 그쵸. 그래서 지금 내가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평소에 좀 많이 서 계신 일을 하시거나 좀 그런 상황이신가요? 서 계시거나 아니면 많이 걸으시거나? 어디 나갔다 오면 더 붓고 그러시죠. 아침에 좀 일어나서 그 이불 조금 높이 올려놨다가 딱 다리를 올려놓으면 아침에는 좀 말랑말랑 하다가 그 뭐 직업적으로 계속 서 계셔야 되거나 계속 걸으셔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죠? 그러진 안 하고 이제 그러진 볼일 않으시고. 보러 다니고 그러면 시장도 조금 가고. 더 집에 오시면 조금 더 심해지시고 예. 혹시 집에 그, 있어서 이제 예. 있으면 좀 그 혈관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상황은 아니신가요? 그런 건 하지정맥류 없어요. 상황은 아니시고요. 예. 그 아침 만지면 아파 밑으로. 만지면 그리고 아프시고. 수술한 자리는 별로 안 아픈데요. 예. 이 밑으로 종아리로 아파갖고 탄탄하요. 그 발목 밑에는 예. 정상이고 아무치도 안 하고. 예. 또 그 밖으로 이렇게 하나 그렇게 아프고 그러네요. 제가 이제 진찰을 하면 바로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쑥 한번 눌러볼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부종 네. 상태, 그러니까 이데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부종 상태를 진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눌렀었을 때 온폭 파여진 오목하게 이렇게 볼록 들어간 상황이 얼마나 천천히 회복되는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가에 따라서 증상 강도를 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게 눌러보시면은 그 부은 게 아주 천천히 회복되나 아니면 빨리 그냥 회복은 되시나요? 빨리 되고 이렇게 자리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예. 나지는 안 하고 이제 바로 올라와요. 그러시군요. 그거를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허종과 실종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예. 올라오고 느릿느릿 이게 회복이 되는 거는 허약해서 예. 그렇다 그래서 허종이라고 표현하고요. 허약해서.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거로는 바로 이렇게 회복이 되시는 상황이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물이 좀 많이 차 있거나 체형이 좀 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실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충실하다 할 때 실자를 써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치료법이 좀 다르거든요. 허종인 경우에 있어서는 몸을 좀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실종에 아마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물을 좀 빼주는 처방 대표적으로 백출이라는 약이 있고 백봉령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리고 백봉요? 예, 백봉령이나 백출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예, 백출. 그 약이 대표적인 이수지제, 그러니까 이뇨지제가 아니고 이수지제.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정체돼 있는 거를 소변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해 준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롭게 하다. 물의 어떤 수액 대사를 이롭게 하다는 의미로 이수지제라고 표현하는데 요 백출이나 백봉령을 쓰면은 이렇게 땅땅하게 부은 게 많이 빠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실제로 붓지 않고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져 가지고 잘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좀 약한 경우에 있어서 근육을 약간 좀 보강하는 차원의 처방도 같이 결합되면 더 좋을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모과라든지 오가피 같은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오가피. 모과 같은 경우에는 뭐 구하기도 쉽고 맛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모과차 같은 거를 좀 드셔보시면 근육 땡땡하게 이렇게 굳어가지고 더 잘 붙고 잘 흡수가 안 되는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다리 쪽으로만 지금 뭉쳐진 어떤 수액대사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침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리고 뜸 치료도 같이 병행해서 받으면
아주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러면 이게 흡수가 되게 잘 되게 만들거든요. 침하고 뜨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림프 순환이 정체되면 딱 이런 증상이 나타나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흐름 상태를 개선해주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 침치료하고 뜸치료니까 그런 약물 처방과 같이 뭐 백출이나 백복령, 모가나 오가피와 더불어서 침뜸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이게 굉장히 잘 고쳐지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저 원장님, 저 발가락은 왜 이렇게 디디면 아플까요? 아무렇지도 굳지도 않았는데. 그러게요. 발가락은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머니 지금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다음 내용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다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김광규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